지금 중국과 홍콩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홍콩 주식을 사야 하는데 홍콩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내수가 안 좋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동시에 금융 허브입니다. 당연히 여행 관련 주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떨어졌고요. 금융 관련해서는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구조로 변해가지고 정치적 불안 요소 때문에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홍콩을 사야 합니다.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달러로 달러를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계획인데 디지털 위안화는 베이징 올림픽 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는 홍콩 달러와 연결되고 홍콩 달러는 달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에 맞춰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가진 유동성을 디지털 위안화가 다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영국과 일본이 같이 손잡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코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아마도 도쿄올림픽 때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만들어서 연동시킬 계획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양적 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화를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중국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일본이 아무것도 못하게 우선 막은 걸 수도 있습니다. 즉 베이징 올림픽은 코로나 종식과 동시에 코인을 유통시키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금융 쪽으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건 페트로달러 때문입니다. 이라크가 원유를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하와이를 폭격했을 때 그 구실로 일본을 뭉개고 지배했듯이 이라크도 지배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중동을 지배하고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습니다. 원래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석유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라마다 외화 보유고를 증가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서 페트로달러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미국이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무너지면서 미국은 이라크를 철수하며 다음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뾰족한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사람들에게 퍼뜨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화폐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나 중앙 집중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화폐는 사라지지 않고 일단 나라에서는 그걸 찍어낼 겁니다. 화폐가 유통되는 시스템이 이더리움 같은 구조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코인이 활성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국가 단위 화폐의 가치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화폐는 디지털로 변경되지만 발행 제한은 없고 이더리움 같은 구조죠. 과거에는 물건을 찍어내면 사람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화폐가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면서 경제 GDP가 올라가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이 커지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는 AI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되지 않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먹고 자고 사는 게 풍요롭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국민기본소득입니다. 하지만 국민기본소득을 인플레이션 화폐로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화폐인 국가단위 화폐를 국민기본소득으로 지급했을 경우 인플레이션 화폐는 국가단위 화폐로 중앙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계급이 생기고 최고 계급 사람들은 수도에 집중해서 살게 되죠. 그러면 수도 부동산은 폭등할 테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착취되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면 최상위 지배자들은 수도에서 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통화를 팽창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는 국가들은 디지털 통화로 전환되는 걸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처음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유통시키려는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내부 정치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디지털 화폐를 중국에서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 디지털 화폐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달러나 엔화는 인플레이션 화폐로 국가 단위로 힘을 쓸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한테 그 힘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맨 위는 인플레이션 화폐가 될 거고 아래는 지자체 코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부 유통 자금으로 인플레이션 화폐 100원을 지자체에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자체는 코인을 100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코인 한 개당 2원이라고 설정했을 경우 그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코인 개수는 50개가 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코인이 만들어지면 서울 코인과 대구 코인이 있을 경우 서울 코인이 먼저 소비되고 대구 코인이 늦게 소비되겠죠. 코인 사용 가능한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화폐를 100원이라고 했을 경우 대구 코인은 110원, 서울 코인은 120원이 될 겁니다. 맨 처음 발행했을 때는 중간으로 회귀하겠죠. 인플레이션 화폐 100원은 대구 코인 102원, 서울 코인 105원 이런 식으로 형성될 겁니다. 그러다가 보조금 재지급일 전 특정 기간 동안에는 코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화폐 가격 대비해서 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코인이 다 소비됐기 때문에 코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100원은 대구 코인 120원, 서울 코인 140원 이렇게 크게 벌어질 겁니다. 서울 코인은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구 코인은 대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 코인으로 대구 코인을 매수한 다음 대구 코인으로 대구에서 물건을 구입하겠죠. 이렇게 하면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폐의 디지털 전환은 지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작업인 동시에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지가 홍콩일 가능성이 높고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와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홍콩 달러로 미국 달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달러, 홍콩 달러, 디지털 위안화는 서로 쉽게 연결하여
디지털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딱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화폐에 이전하고 있는 국가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 부분은 당연히 미국이 최상위로 유지하겠고, 중국은 기술적 부분보다는 국민들이 부유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